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학기 마지막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3단원 관련된 교과 내용은 2학기에 개학하면서 교과서를 가지고 직접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올리는 과정은 그 예비 과정으로 교과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이라는 것은 시간이 변하면은 위치도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같은 시간 1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은 1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거리의 양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개념이 등장할 수뿐이 없느냐면 빠르기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개념을 말해줬고, 속력은 보다시피 시간과 이동 거리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지난번 강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운동은 요 개념이고, 시간이 변하고 위치가 변했을 때 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빠르기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그것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로 표현한다. 이 정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빠르기의 변화는 왜 생겼을까? 빠르기가 왜 어떤 경우는 1초 동안 1m가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초에 2m도 변하느냐? 그것은 그 물체에 가해진 뭐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바로 힘이라는 물리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다. 그래서 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것을 힘이라고 하면 되겠다. 운동 상태.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가는 물체도 힘을 주면 이제 속력이 변하죠.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요인이 바로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고,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두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했던 것은 매우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직접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이 관성이라는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물은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속성이 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한다. 이 말 자체의 의미는 그냥 사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갈릴레이님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갈릴레이 관점으로, 사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말에 종속된 바퀴의 운동이 아니라, 바퀴는 멈춰있을 땐 멈춰있고 굴러가려 하면은 계속 불어오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왜 멈췄느냐? 마찰이 있어서 멈췄다. 그러면 말이 힘을 줘가지고 바퀴를 끄는 것이 아니고, 말이 힘을 주면 마찰이 없어지고, 마찰이 없어지면 바퀴는 관성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새로운 관점의 갈릴레이의 시도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관점이었다는 것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이제 응용해서 이제 다양한 상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기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익혀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여의도공원에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의도공원에서 자, 공원에서 평지예요. 평지에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는 거야. 이제 자전거 뭐 이렇게 운전대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다면은 이제 자전거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페달이 있다면은 처음에 이 바퀴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면 갈릴레이님의 관성에 의하면은 이 바퀴는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멈춰 있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이 바퀴의 관성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가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해준 거예요? 힘을 준 거죠. 힘을 주니까 무엇이 깨졌어요? 관성이 깨져서 멈춰있던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멈춰 있으려 하는 것도 관성이고 이제 멈춰있던 운동 상태가 깨져가지고 바퀴가 구른다면 이제 그 구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도 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줘가지고 바퀴를 구르게 했으면 이 바퀴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바퀴가 조금 굴러가다 보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바퀴가 이제 멈춰버립니다. 점점 속도가 늘면서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왜 멈추는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퀴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 바퀴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멈추게 됐죠. 그러니까 마찰력만 없다면 이 바퀴는 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굴러가야 맞는다. 이것이 갈릴레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페달을 한번 밟아준 것은 왜 밟아줬어요? 멈춰있는 바퀴의 관성을 깨서 어떤 상태로 운동하는 상태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운동하는 상태로 굴러가야 되는데 멈춘 건 누구 때문에 멈춘 거예요? 마찰력 때문에 멈춘 거예요. 마찰력이 없으면 계속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려 할 때쯤 돼서 페달을 또 밟으면 바퀴가 다시 어떻게 돼요? 굴러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 내가 페달을 밟으니까 바퀴가 굴러가니까 내가 힘을 줘서 바퀴를 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힘을 주면 요 마찰력만큼의 내가 힘을 요 방향으로 가해주면 이 방향은 방해하는 방향. 이것은 바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이렇게 내가 페달을 밟아주면 요 길이만큼의 힘을 가해주는 순간, 마찰력만큼 힘을 가해주는 순간 바닥과 바퀴 사이의 마찰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바퀴는 어떤 상태가 돼요? 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 안에 등장하는 여기에서 반대편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 A번 굿을 생각해 보면은 이 면과 아무런 마찰이 없어서 처음 높이까지 그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요 구슬, 마찰이 없는 상태의 구슬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영원히 이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마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못 가고 요만큼쯤 가다가 반대편에 더 낮아지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지금 요 멈추게 되는 것이 마찰력이 있는 상태. 요 B번으로 간 구슬이고 지금 페달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밟아주면은 이 마찰이 없어지니까 결국 A번 구슬이 돼. A번 구슬이 되는 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뭐예요? 페달을 가끔 한 번씩 툭툭 밟아주면은 어떤 일이고? 밟아주면 뭐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 힘은 어떤 힘이야? 바로 이 마찰력을 없애주는 힘을 가해주면 바퀴는 마찰이 없는 평면을 가는 A번 구슬처럼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까지의 과정. 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렸어. 이제 그리고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페달을 한번 밟았어요. 그랬더니 바퀴가 굴렀어. 그러나 페달을 안 밟아주면 어때? 금방 가다가 멈추게 되겠죠. 페달을 밟아주고 조금 있으니까 멈추려고 그래. 그래서 바퀴를 다시 밟아줬어. 이때 밟아주는 이 페달을 밟는 힘은 바닥과 지면 사이에 마찰을 없애주는 힘이다. 그래서 마찰력만큼 해당하는 내가 힘을 가해주는 순간 바닥에는 이제 마찰이 없는 지면이 되니까 바퀴는 관성에 의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자전거가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페달을 밟아줘. 계속 무엇을 없애주는 것이나 마찰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만큼쯤 왔어요. 어때요? 재미가 없죠? 자전거를 등속으로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무빙워크에 내가 딱 올라타서 무빙워크가 갈 때 그 느낌하고 자전거에 탔는데 그런 느낌이다. 아무런 스릴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쯤 와가지고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자전거에게 또 힘을 줬어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자전거에게 힘을 또 주면은 페달을 밟는 거죠. 페달을 밟으면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 지점으로 가면서 자전거의 바퀴는 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공간은 어때? 거리가 일정하죠.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자전거의 빠르기가 빨라지죠. 빨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전거가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 여기에 나타나야 등속인데 요거보다 더 먼 위치에 자전거 바퀴가 나타나. 같은 시간 동안. 그 다음 1초에는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 나타나. 그 다음에 더 먼 거리에 나타나. 이렇게 해서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나타나서 점점 이동 거리가 막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 드디어 이것은 등속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속력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힘이지, 힘. 지금의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속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됐어. 저쪽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서 그려놓을게요. 지금. 자, 이렇게 나타내보겠어.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이 지점이 멈춰 있는 바퀴. 그리고 페달을 밟아서 반성을 깨줬어. 두르는 바퀴. 그럼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마찰력이 있어서 바퀴가 멈춰. 그래서 페달을 한번 밟아줘. 힘을 가했어. 힘을 가했더니 바퀴가 계속 굴러가.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이라고? 바퀴를 구르게 만든 힘이 아니라 마찰력을 없애주는 힘이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반성에 의해서 바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여기 그래서 이만큼 등속 직선으로 온 거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페달을 또 밟아줬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니까 그 다음에 바퀴의 속도가 이제 빨라져서 자전거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래서 점점 이동 거리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형태로 점점 멀어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이때의 운동은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뭐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합니까? 힘을 준 거야. 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지점까지는 속력이 어때 보여요? 점점 빨라지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전거의 운동 방향,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 이만큼씩 갔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이제 이동거리가 짧아지죠. 이렇게 급 짧아져가지고 여기가 멈췄어. 이렇게 확 짧아져가지고 멈췄어. 그럼 이때 이 운동도 무슨 운동이에요? 이 운동도 역시 속력이 변했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의 운동도 가속도 운동이고, 이때 브레이크를 잡는 거, 이것도 역시 자전거에 뭐를 가해주는 것이냐? 힘을 가해주는 거. 자, 이때는 어떤 방향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것이고, 이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예요. 마치 마찰력처럼 힘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느려지다 멈추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무엇이 가해진 상태냐? 힘이 가해졌어. 그럼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가해지는 순간 등속 운동은 할 수 없다. 등속 운동은 언제 가능하냐?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만 한다. 그러나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멈춰버리니까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 등속 운동을 유지시켜주는, 마찰력을 없애주는 힘이고, 마찰력이 없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고, 반대 방향,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을 하게 돼서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가속도 운동, 그때는 다 무엇이 가해졌느냐? 힘이 가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 다음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 것은 지금처럼 무엇이 가해져야 된다? 힘이 가해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을 어떻게 주느냐, 힘을 일정하게 주느냐, 일정하지 않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력의 변화도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이어서 2학기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2학기에 공부해야 될 기초적인 개념을 반복해서 익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설명해 봤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서 좀 개념 파악을 하고 교과서를 준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학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 보내고 다시 2학기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